자, 인턴을 포함해서 롯데의 5개 계열사가 채용을 진행 중인데 이제 채용 공고가 뜨면 취준생들의 고민이 더 크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또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본인이 경영학과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롯데호텔의 재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롯데 제과의 인턴으로 그 마케팅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기회가 많다는 것은 정말 희소식이지만 보통 만약에 그룹 공채로 열리면 한 군데 두 군데밖에 못 쓰니까 경쟁 눈치를 봐가지고 경쟁률이 낮은 데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효과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고민은 뭐 준비가 잘 된 분들은 어디 붙으면 어디 시험 보러 가지라는 생각일 거고 어디 면접 보러 가지. 근데 반대로 조금 준비가 아직 미흡한 분들은 다 안 되면 어떡하냐, 그냥 쓰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취업 고민이 있을 때는 저희 투데이잡스 시즌2와 하면 또 알짜배기 정보들이 꽉꽉 채워져 있죠. 이제 그러면 롯데 계열사별 채용을 살펴볼 텐데 이번에 진행되는 채용 절차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일부에서 살펴본 전형이 일반 신입 전형이 있고 그리고 채용 연기형 인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각을 좀 구분해서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 신입으로 모집하는 4개 계열사. 그런데 4개 계열사도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일단은 롯데호텔, 부산 롯데호텔, 롯데알미늄은 서류, 자기소개서 작성 이후에 인적성 진단이라는 LTEP 전형을 거쳐서 원데이 면접 한 번만 보고 최종 합격이 결정됩니다. 바로 이제 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데 MCC는 석유화학 회사 서류 인적성 진단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점은 우리가 좀 기존의 롯데의 채용 전형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웠던, 원래 원데이로 다 끝났었는데 롯데 MCC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채용 연계형 인턴은 아무래도 인턴 실습을 하고 그다음 그에 대한 평가 이후에 뭐 75% 이상이 전환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보시면 서류 전형 그리고 바로 인적성 진단이 없이 면접 전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턴 면접인데요. 이때 인성 진단, 인성 검사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성 검사는 뭐 고득점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그 하위 몇 %를 걸러내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거치면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8월에서 10월간에 걸쳐서 8주간 인턴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을 기반으로 한 전환평가 면접을 보통 이제 전환평가 때는 PT 면접이랑 임원 면접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 합격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채용 과정을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이제 롯데 상반기 결산을 했잖아요. 저희가 상반기에 자소서 문항이 대거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자소서는 뭐 계열사별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잖아요. 롯데가 그렇게 안 바뀌는 롯데가 올해 상반기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뀐 계열사들은 하반기로도 쭉 그 바뀐 게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그게 제 말이 팩트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바뀐 그 항목들이 하반기 지금 채용 올라와 있는 7월부터 이제 시작된 하반기 수시 채용에도 꾸준히 적용되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은 일반 신입으로 모집하는 4개 계열사에 대한 그 자기소개 항목에 대한 특징이나 아니면 작성 팁 같은 걸 조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롯데호텔,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겠죠. 롯데호텔은 총 5개 항목인데 일단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항목마다 글자 수가 모두 다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는데 글자 수가 다르다라는 건 그만큼 내용 분배나 아니면 내용 양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달라는 거고요. 글자 수가 똑같이 전부 다 500자다 혹은 뭐 전부 다 1000자다 그러면 내용의 양 정도 분량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롯데호텔을 보시면 뭐 1번 500자, 2번 3번 800자, 4번 1000자, 5번 500자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다 다른 것은 항목마다 우리가 기업에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글자 수면 이 항목을 쓰는 데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를 감안한 양 분배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1번 지원 동기 항목은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호텔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아시잖아요.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 설명해봤자 합격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호텔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호텔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롯데호텔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떻게 부합하는 회사인지 정도만 500자, 지금 나머지 5개 항목 중에 제일 적은 분량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성장 과정 성격상 강약점은 아무래도 성격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적, 가치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2번이고요. 네. 그리고 3번은 학업 이외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경험인데 이 말은 공부한 거 말고 써달라는 거예요. 뭐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를 했거나 요거 말고 써주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1번 지원동 여러분들의 생각 이야기, 2번 성장과정 여러분들의 인성 성격 강약점 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 4번도 직무에 대한 역량 쓰실 건데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3번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것이든 써도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팀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좀 개인적인 모습과 팀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좀 밸런스 있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5번이 조금 특징적이에요. 입사 후 포부인데 1년. 입사 후 1년 동안 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너무 짧아요. 홈페이지를 몇 번을 새로 고침했는데 네, 네. 1년이더라고요. 예. 그럼 1년이면은 사실 뭐 우리 회사에 대한 그냥 이제 적응하기도 바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써주셔야 될 내용은 네. 500자잖아요. 이것도 네. 지원동기랑 마찬가지로 제일 적게 써라. 그냥 다른 항목들의 1000자, 800자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내용은 1년 동안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단원코 없어요. 네. 왜냐면 괜히 하려고 했다가 사고만 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제 배우실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자세로 배울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도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되는 롯데호텔의 5번 1년 동안의 포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부산 롯데호텔은 말씀드렸다시피 롯데호텔과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채용도 달리 진행이 돼요. 자기소개서 항목도 다릅니다. 여기는 4개 항목이 출제되었고 모두 다 1000자예요. 자기소개서 항목 글자 수가 모두 다 똑같다는 것은 글자 수, 뭐 분량, 그 글자 수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덜 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은 회사 선택 기준과 부산 롯데호텔이 부합하는 이유,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직무와 관련된 장단점, 1000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장점도 써야 되고 단점도 써야 돼요. 이 방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작성하시기 수월한 방법은 뭐냐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한 2가지 정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장점은 뭐예요? 해당 역량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면 키워야 되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아쉬운 단점, 약점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 제시하는 것을 한번 권해보고요. 예. 그리고 3번은 학업 이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경험 중에 도전적이었던 경험. 마찬가지로 학업 이외라는 표현은 롯데에서 공부한 거 빼고 써주세요라는 네. 걸로 인식하시면 되고 도전적이었던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365일 내내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우리는 루틴을 좋아하고 안정적이고 그쵸.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내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내가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일단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한번 도전해볼까라고 마음먹었으면 이 도전을 해야겠다는 경험 속에서는 도전을 조금 더 성과, 성취로 연결짓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면 좋을까? 어느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조금 더 열심히 해보면 좋을까를 생각한 그 대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루틴과 똑같이 해서는 도전 경험을 성공으로 이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분야에서 도전하려고 했는지와 도전을 마음먹었으면 어떤 부분에 내가 조금 더 주목을 하려고 했는지 정도 우리가 이 3번 항목에 써주시면 되고 4번은 입사 후 포부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쓰실 거라고 믿고요. 예. 세 번째 롯데 알미늄은 총 5개 계열사 그리고 전 항목 500자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해서는 가장 그래도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1번 지원 동기, 2번 성장 과정, 3번 사회활동. 사회활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지 않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플레이, 조직 사회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팀원, 구성원으로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면은 3번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에 대한 경험, 프로젝트,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역량을 써주는 항목이 4번이 있고 5번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써도 돼요.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진짜로 쓰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이런 거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네. 예. 다른 항목들에서 보여주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1번의 동기, 2번의 성장 과정, 가치관적인 측면, 3번의 조직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 4번 직무 역량, 입사 후 포부가 좀 빠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입사 후에 어떤 꿈을 가지고 성장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싶은 말 5번에 좀 써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리고 MCC는 1000자인데 모두 다 항목이 1000자인데 네. 진짜 거의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 80% 이상 항목의 계열사들이 자기소개서 항목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제가 네. 봤을 때 20%의 계열사이기 예. 때문에 그대로. 그 자기소개서 항목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글자 수가 보통 500자, 800자였는데 기존에 네. 바뀌기 전에 그룹 공통 항목 이번엔 1000자기 때문에
그대로 복붙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500자 예를 들어서 1번 지원 동기가 기존에는 그룹 공통 항목으로 500자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대로 복붙하면 500자가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은 그 맥락이지만 네. 작성하는 내용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 정도의 내용만 있다, 그 고민만 있다고 하면 MCC 기존과 계속 출제되는 항목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제된 내용들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3개 계열사 내용들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 참고하셔서 천자만 잘 채우는 것 염두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듣다가 궁금해진 게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맞습니다. 자소서에 비슷한 주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뭐 복붙을 하고 조금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저 회사에서 어떻게 썼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굳이 제가 그렇게 안 생각했을 때는 네. 아마 네.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롯데 인재개발은 롯데 인재확보위원회 이런 좀 컨트롤 타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시 네. 채용이고 수시 채용이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룹 공채로 할 때는 다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가 네. 알 수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상시 채용 올해로부터 네, 바뀌고 네. 나서는 각각 계열사마다 어떻게 자료를 보관하는지는 요즘에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서 뭐 요즘에 올해 상반기에 썼던 게 하반기에 이제 똑같이 복붙할 때 다른 계열사에 쓴 걸 알 수 있느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전까지는 사실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알 수 있었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전에 롯데는 2개 계열사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했는데 네. 하나의 자기소개서로 2 계열사를 동시에 평가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 빅데이터 저장되어 네. 있고 그거를 2개 계열사에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각각 다 지원하시면 돼요. 각 회사별로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못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너무 안심하고 똑같이 그쵸. 쓰기는 좀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작년에 쓴 자기소개서를 끝까지 가져왔다? 네. 작년에 쓴 자기소개서까지는 그런 말씀드린 계속 빅데이터 상에 열람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저기 작년에는 뭐 예를 들어 롯데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네? 네. 근데 올해는 롯데 MCC로 쓰네?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인턴 전형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제과의 자소서 항목도 한번 살펴보죠. 롯데제과는 올해 상반기에 수시 채용을 진행할 때 최초로 바뀌었던 항목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에 쓰셨던 분들이라면 그대로 복붙을 하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예. 합격을 했던 거라면. 네. 근데 아쉽게도 좀 불합격이라면 고쳐야겠죠. 그쵸. 예. 뭐 조금 이제 팁을 드리면 일단 1번은 잘 읽으셔야 돼요. 제과의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입니다. 롯데제가 지원한 동기라기보다는 제과의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 직무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마케팅이든 기획이든 해당 직무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는 것 당연히 아실 거고. 그리고 글자 수를 보시면 500자, 7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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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자. 글자 수가 모두 다 달라요. 전 항목. 우리가 쓸 수 있는 칸이. 그 말은 곧 롯데제과에서는 각각 분량도 좀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번은 700자,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것, 그리고 본인의 강점인데 쉽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은 직무 역량일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기르고자 노력했고 지금은 갖춰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문성과 강점을 이야기할 때 동일선상에 놓고 보셔도 되고 다만 강점이라는 걸 조금 더 어필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전문성을 어느 수준까지 키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냥 내가 뭐 기획력, 분석력, 통계 능력 키웠다, 잘할 수 있다, 강점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그걸 네. 어느 수준까지 갖출 수 있다, 어느 프로그램까지 내가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강점이라는 게 더 어필이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은 롯데가 제과에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바뀌었던 항목 중에 하나인 실수 항목, 살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실수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 내용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지금 돌이켜봤을 때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해보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 실수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래 처음이니까 네. 용서를 해주는데 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슬슬 이제 용서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 그리고 원인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달라진 점이 있니를 써주시는 게 중요한 항목이고요. 그리고 4번, 롯데가 좋아하는 표현, 학업 이외의, 그러면 곧 공부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몸을 썼던 활동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인데 도전은 뭐죠? 우리가 365일 도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어떤 대목에서 이건 도전해야겠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5번은 학업 또는 조직 활동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문제 해결하거나 상황 반전시킨 경험. 요거는 그러니까 뭐 딱 봤을 땐 창의적인 경험, 뭐 나만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보시면
조직 활동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네. 활동, 내가 우리 다른 팀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유레카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야, 우리가 이번에 문제 해결하는 데서 이 아이디어 어떻니? 이걸로 밀고 나가자. 이거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장면을 떠올려 왔을 때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명히 다른 조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창의성만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창의성 플러스 다른 구성원들을 조금 더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까지 들어가면 완벽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직 활동이라는 걸 간과하지 마시고요. 예. 너무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만 또 주구장창 강조하지 마시고 창의성과 융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까지 같이 작성하면 이 700자 잘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롯데제과 이렇게 1번부터 5번 쓴다면 아마 서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롯데제과의 선배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롯데제과의 선배여서 그런지 더 어떤 진심을 담아서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계열사의 자소서 항목과 팁까지 살펴봤는데요. 서류 전형이 이제 통과하면은 인적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롯데 인적성은 LTEB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LTEB이라는 명칭은 일단은 계속 쓰고 있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유형이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실제 그런 문제 화면이 어떻게 아웃룩에서 구현이 되는가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문제 화면을 제가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부분에 들어가면 PDF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롯데에서 실제 사용하는 아웃룩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예제 그러니까 뭐 온실가스 감축 사업 보고서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 뭐 검토를 요청한다. 그리고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1번 문제라고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첨부 파일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면 첨부 파일 내에서 뭐 기억이라는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예. 아니면 뭐 일정 등록 요청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일정 등록 아래에는 뭐 몇 명이 참여해야 되는지 어떤 팀인지 몇 시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자료실이라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나오는 건데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 사업 보고서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예. 각각의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아래 보시면 3번 자료는 표도 있고요. 그래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서서 나온 그런 문제들, 뭐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나 형식,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시는 겁니다. 네네. 형식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가 그 자료에서 보시면은 자료라든지 표 보고 그 해당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은 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계산해서 푸는 내용이랑 네.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고 어떤 유형들이 출제되는지를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네. 조금 더. 네. 3가지 유형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메일 회신 유형, 메신저 답변 유형, 스케줄 등록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 이메일 회신은 앞서서 왔던 그런 메일과 같이 그 이런 메일을 보고 회신을 요청하는데 회신 내용은 뭐예요? 아까 말한 그 문제에 대한 네. 답을 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적게는 3문제, 방금 보여드린 게 3문제짜리였어요. 많게는 5문제, 6문제까지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유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 수리 문제 해결 그런 내용들 읽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그런 유형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난이도는 크게 일단은 어렵지 않다라고 그 시험을 보고 온 분들의 후기에 따르면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건 굉장히 일부고요. 자료실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잘 발췌하는 것이 포인트. 메신저 답변 유형은 메신저에 대해서 똑같이 메일이 옵니다. 네. 이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모르겠는데 답 좀 해주세요. 라는 답변인데 뭐 그 문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나 거짓, 명제, 추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런 추리 유형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NCS로 치환하면 그 내용들을 공부하셨으면 풀 수 있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스케줄 등록 유형이 있는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화면 중에서 그 아래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속한 팀, 아까 그 화면에서는 A팀이었는데 몇 명이 있고 각각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아봐라. 라는 거죠. NCS의 그런 조직 아니면 자원 관리 능력, 시간 관리가 되겠죠.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 근데 이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지필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온라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라고 다 안내를 합니다. 네. 그 프로그램 하에서 펼쳐진다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이나 펜을 쓸 수 있는 거는 일절 사용 불가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두고 항상 화상으로 감독을 하는 감독관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부정행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프로그램 다운받아 보시면 메모장이라든지 계산기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계산 같은 거 거기서 마우스로 좀 이렇게 잘
그 연습을 기존에 해뒀다가 하시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쓰면서 굳이 네. 풀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쌤이 말씀해주신 대로 내용은 NCS 내용이랑 뭐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형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이 LTEP을 좀 대비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문제 풀어야 되는 유형이나 내용 자체는 기존에 우리가 준비하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푸는 상황 자체가 이제는 조금 더 업무 상황과 밀접하게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걸 위해서 실제 뭐 아웃룩을 활용해 본다든지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전날이나 전전날에 그 뭐 예비고사라고 할까요? 네. 일단 어느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 잘 돌아가는지 한번 예제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보게끔 네. 해요. 자료실은 여기에 있고 어떻게 잘 보입니까? 아니면 해상도를 어떻게 조절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 플랫폼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는 그 정도로만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 내용 자체는 말씀해주신 기존의 NCS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적성 문제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준비 공부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대로 문제집 그런 아니면 수요일에 우리가 진행을 하는 네. 그런 백발백중 NCS 같은 네. 거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백발백중 NCS도 마민영 쌤과 함께한다는 네. 거 잊지 마시겠고요. 자, 이제 LTE 이후 진행되는 면접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면접도 이번에 이제 상시 채용,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그 계열사마다 조금씩 면접을 진행하는 유형들이 살짝 다릅니다. 보면 일단 일반 신입으로 진행하는 4개 계열사들 보시면 면접 실시 유형, 역량 면접, PT 면접, 인성 면접은 다 공통으로 치르고요. 네. 롯데 MCC 같은 경우는 영어 면접을 또 추가로 보고 네. 있습니다. 이 롯데 MCC가 앞서서 우리가 봤듯이 원데이 면접이 아니라 1차 면접과 그쵸. 2차 면접으로 구분되는 그런 유형이죠. 근데 1차 면접 때랑 2차 면접 때 각각 아마 제 생각에는 두 개씩 볼 텐데 무엇을 볼지는 조금 더 이제 안내가 나올 거예요. 지금 네. 일단은 요 4개를 두 번에 걸쳐서 본다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채용 전제형 인턴은 롯데저가 그 역량 면접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역량 면접은 그 인턴 면접일 때고요. 인턴 실습 8주를 마치고 나서 전환 면접을 볼 때는 PT 면접과 인성 면접을 2개를 더 본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계열사별로 실시하는 유형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면접이거든요. 이 면접 유형별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모든 계열사에서 일단은 실시하는 네. 역량 구조화 면접, 이제 롯데에서는 풀네임을 역량 구조화 면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보면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한 꼬리를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 왜 그러한 행동이 최선이었느냐, 행동할 때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 조언을 구하지 않았느냐, 결과에 대해 만족하느냐.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꼬리 질문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그 해당 경험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해보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해부를 해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경험을 그렇게 다 해부해봐야 되느냐? 그럼 좋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주요한 몇 가지 경험을 이렇게 해부를 하되 그 경험을 뭐 도전, 열정, 성취 뭐 이런 것들로 비슷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끔 대답하는 연습을 좀 하면 어떨까 네. 싶어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네. 쓰면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PT 면접은 이제 요즘에 롯데가 코로나 이후로 GD 면접, 그 토의 면접이 완전히 좀 안 보여요. 예. 작년부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가 PT 면접을 실시하는데 PT 면접은 이제 주제 같은 경우가 조금 롯데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쉽게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계열사가 속한 업황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전에 배경 지식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 트렌드를 공부해두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롯데제과에서 저는 이제 그 채용 전제형이 아니라 신입으로 갔기 때문에 네. 저도 실제로 PT 면접을 실시했었거든요. 정규직 면접 때. 그때 제가 받았던 면접 주제가 뭐냐면 PT 면접 주제가 그 세계 과자 전문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롯데제과의 대응 방안 굉장히 쉽잖아요. 그때 예.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그 세계 그 과자 전문점 롯데뿐만 아니라 국내 과자들은 막 질소 과자다. 네. 네. 포장이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다. 맞아요. 근데 가성비로 무장한 세계 과자가 이렇게 막 오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주제였기 때문에 이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인성 면접은 보통 임원분들이 연보라분들의 면접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은 크게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네. 기존에 물어보던 거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분들은 대신에 이제 사람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꿰뚫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질문은 흔한 기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의 답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분들은 딱 그런 빈틈을 캐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질문들을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면접은 MCC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정도만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하게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지원 동기 아니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정도만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영어 면접까지 보는 계열사는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